안녕하세요. 태어난 김에 보험 길주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임신 9주차에서 10주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신 9주차에서 10주차에는 이전과 동일한 증상들도 있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는 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만 참고하신다면 관련 증상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덧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9주차에서 10주차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모님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9주차 이전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9주차가 넘어가면서 증상이 심해져서 입덧이 가장 힘든 시기가 오는데요. 이때는 매우 예민해져서 공복 시에는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고 식욕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덧은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인 점은 출산일까지 입덧이 지속되지는 않고 보통 13주차 이후에는 조금씩 완화가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덧을 한다고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배의 통증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함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복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9주차에서 10주차가 된다면 태아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니 평소보다 자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같이 늘어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생기는 복통이 다수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정의 변화인데요. 이건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임신 시기가 아닐 때에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임신 시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소한 일들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좋아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졸음도 더 많이 쏟아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점점 커져서 9주차에서 10주차가 되면 평소 대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방광이나 위장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초기부터 발생하는 다수가 겪는 증상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수의 산모에게 나타나는 큰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 관련입니다. 많은 산모님들이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등 체중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체중 증량은 산모님의 체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산모님들은 임신 기간 중 11kg에서 15kg 정도는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임신 초기인 9주차 이전에 2kg 내외의 증량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늘어난다고 하면 출산 후에 체중 감량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임신 중 체중 감량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그만큼의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중 체중 감량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체중이 주변 산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출산 후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요즘 임신을 하시면 태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여행을 떠나면서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태아에게 문제는 없을까 걱정도 동시에 하시곤 합니다. 이 또한 산모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은데요. 보통 임신 초기인 14주차 이전에는 아무래도 위험한 시기로 볼 수 있어서 여행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4주차부터 28주차 정도에는 비교적 안전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셔도 무방한데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순간에는 벨트가 배 위가 아닌 배 아래쪽으로 오게 하는 게 좋고
다리와 발목은 매 시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행 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니 너무 긴 시간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로 볼 수 있는 36주차가 되신다면 가까운 근교는 괜찮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9주차부터 10주차 증상과 함께 산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산모님들께서는 앞으로 태아보험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출산 후에는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희 태어난 김에 보험에서는 태아보험은 물론이고 임신 출산 과정 중 산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김에 보험이었습니다.